자, 이번에는 우리 중국에서 올린 GNSS 위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이렇게 세 개의 시스템이 그동안 세계의 GNSS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불과 2, 3년 전부터 갑자기 부상하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의 GNSS 시스템들입니다. 이 중국의 GNSS 시스템은 처음에 배도라는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2세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의 이름을 컴파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세계를 겨냥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발돋움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GNSS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중국의 위성들을 다뤄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 중국의 위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중국은 처음에 유럽연합에서 갈릴레오 시스템을 개발할 때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거기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되면서 중국이 갈릴레오에 실망을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독자적인 항법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는데 목표를 두고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앞서 얘기한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국의 GNSS 위성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의 개요와 역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성 신호와 정확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밀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47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중국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자체의 기술, 요걸 이용한 위성항법과 응용산업,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두항법이라는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이 북두항법은 북두칠성에서 온 말이고, 요거를 이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배도라고 읽습니다. 북두칠성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은 길찾기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북두항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이 배도 시스템은 두 개의 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쌍둥이 위성이라고 불렀어요. 이 두 개의 별을 이용한 국지 항법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즉 전 세계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어떤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 5월에 3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총 3개의 정지위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10m의 정확도로 공공서비스에서 보다 정밀한 중국 군사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말에 중국 우주 기술 아카데미가 개발한 3개의 위성을 이용한 위성항법 서비스, 요거를 시작하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서 2004년에는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도 1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다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요거를 배도 2 또는 컴파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컴파스 시스템은 총 35개의 위성으로 구성이 돼요. 제일 많습니다. 위성수가 뭐에 비해서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글로나스나 유럽연합의 갈릴레오에 비해서. 갈릴레오 시스템이 위성 30개로 구성되는 가장 많은 위성을 갖는 시스템이었는데, 중국 애들은 35개 위성으로 구성하는 더 많은 위성을 활용하는 GNSS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하여간 이내 전술은 알아줘야 됩니다. 개수로 때우는 거죠. 아니면 머릿수로 때우든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35개의 위성이 다양한 궤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3가지 시스템,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이건 모두 궤도 위성이에요. 즉 지구 상공을 계속 돌고 있는 그러한 위성들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컴파스 시스템은 5개는 정지 궤도 위성입니다. 즉 항상 중국을 향해서 위성이 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구 중궤도에 30개의 위성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독특한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컴파스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중국은 2010년까지 10개의 위성을 발사했고요. 과거입니다. 이를 통해 전 지구를 대상으로 배도2 위성항법
또는 컴파스 시스템, 여기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 내에서 활용하는 무료 서비스, 그 다음에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요 두 가지 수준의 위성 신호로 송출을 해줄 겁니다. 무료 서비스는 10m의 위치 정확도를 갖고요. 이거는 미국의 GPS 시스템과 맞먹는 정확도죠. 50나노세컨드 정확도의 시계 동기화를 지원하고, 그래서 0.2m/s 이내의 속도 측정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 유료 서비스는 잘 몰라요. 왜? 역시 군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보다는 정확한 위치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신호로 전파를 서비스할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위성 시스템의 상태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컴파스 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1980년대 시작이 됩니다. 중국 위성항법 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때 발휘가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1단계 2000년에서 2003년까지 3개로 구성된 실험적인 배도 위성항법 시스템을 실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계획이 2012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중국과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국지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배도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980년에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요. 2000년 10월 30일에 첫 번째 위성인 배도 1A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 두 번째 위성 배도 1B를 발사하죠. 그리고 2003년에 세 번째 위성 배도 1C를 발사해서 조금 전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세계의 정지 위성으로 구성되는 배도 1 항법 시스템의 궤도를 완성합니다. 또 이때 중국은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2억 9,6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04년 10월에 중국이 갈릴레오 프로젝트 협동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도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세계적으로 선언을 하죠. 자, 그래서 2006년 4월까지 갈릴레오 사업과 관련된 11개의 협동 프로젝트가 중국하고 유럽 연합 사이에 체결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08년부터 기존에 올린 배도 1 시스템, 이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확도 10m, 시각 0.2 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속도 0.2m/s의 공개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2007년 배도 1 시스템의 마지막 위성, 요게 배도 1D인데요. 이게 발사가 되죠. 그리고 이 1D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A, 1B, 1C하고 연결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성은 배도 위성을 보조하는 위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성은 다른 이름으로 배도 2A라고도 불려요. 자,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배도 시스템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컴파스 M1이라는 위성이 4월달 발사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도 2 시스템을 형성하는 위성, 다른 말로 컴파스 시스템을 형성하는 위성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 컴파스 다음에 M1이라고 붙었죠. 이 M은 Medium Earth Orbit, 요거는 21,500km 정도의 고도에서 원운동을 하는 중궤도 위성을 의미합니다. M, 미디움이에요. Medium Earth Orbit. 또 뒤에 설명에 그 컴파스 위성 중에 G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정지궤도 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Geostationary Orbit. 그리고 또 IGSO라는 첨자가 붙는 위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장타원 궤도를 갖는 아주 높은 고도의 위성을 얘기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위성은 또 새로운 궤도인 배도 2 위성 궤도에서 주파수를 검증하는
실험도 하죠. 2008년 1월 달에 중국 정부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의 책임에 실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정도뿐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 지원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 프로젝트에서 빠지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아시아 시장에서 갈릴레오와 경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드디어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발표 이후 보란듯이 2009년에 두 번째 배도2 궤도 위성 컴파스 G2를 발사합니다. 여기 G라고 붙은 게 있죠. 요건 이제 앞에서 우리 잠깐 설명했던 Geostationary Orbit, 즉 지구 동기 궤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컴파스 위성인 경우에 21,500km 정도의 고도에서 선회하게 되죠. 그리고 2010년 1월 달에 세 번째 위성 컴파스 G1 위성을 발사합니다. 역시 지오스테이셔너리, 즉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요거는 장정 3호라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Long March라고 얘기하는데 LM-3C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 로켓에 의해서 발사가 됩니다. 이 로켓은 굉장히 유명한 중국 로켓이에요. 시리즈도 엄청 많고 굉장히 많은 중국의 위성을 쏘아 올린 그런 로켓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해 6월 네 번째 컴파스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8월 다섯 번째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데 이거는 중국의 스촨 위성 발사기지에서 역시 장정 로켓 장정 31호에 실려서 발사가 되고요. 또 11월 여섯 번째 위성 역시 장정 3C 앞에서 올렸던 거하고 같은 로켓이죠. 이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됩니다. 지금 2010년에 정신없이 올려요. 하나, 둘, 셋, 넷 뿐만 아니라 2011년, 2012년에도 계속 위성이 쏘아 올려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이네요. 12월에 다른 종류의 컴파스 위성 IGS-O 시리즈가 올라갑니다. 이 IGS-O는 HEO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High Elliptical Orbit, 즉 장타원 궤도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서 타원 궤도를 따라서 지구를 도는 그러한 위성들이죠. 이 IGS-O5가 스촨 기지에서 역시 장정 3A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0월 각각 하나씩의 컴파스 위성이 올라가는데 요거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G 시리즈겠죠. 그래서 컴파스 G5, G6가 올라가요. 또 4월과 9월 로켓 하나에 두 개씩 중궤도 위성이 각각 실려서 모두 4개 위성이 발사되어 가지고 신호 전송을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죠. 2010년에 4개, 2011년에 또 하나, 2012년에 2개 올린 다음에 2개씩 2번, 6개가 위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 전송을 시작했고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쵸? 물자 되는 거라든지 인해 전술 이런 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죠. 우린 로켓도 아직 없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된 컴파스 시스템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위성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저는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최신의 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가 계속 진화가 될 거예요. 계속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컴파스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베이더 1부터 갑니다. 요건 실험 시스템하고 이름을 제가 붙여놨죠. 자, 이 베이더 1은 3개의 사용 위성, 그 다음에 하나의 예비 위성, 요걸 이용해서 총 4개의 위성으로 구성되는 시험적인 테스트용이에요. 국지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에서만 신호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시스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위성들은 중국의 DFH-3
지구동기 통신 위성에 기반을 두어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위성의 무게는 각각 1000kg 정도가 되고요. 사용 주파수는 2491.75MHz. 그리고 이 정지궤도 위성이라 그랬죠? 이 정지궤도 위성의 의미가 뭐예요? 정확히? 위성이 정지해 있는 거요? 아니죠. 위성이 지구와 똑같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지역의 상공에 그 위성이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정지궤도 위성이죠. 우리나라의 통신위성 올레 1호, 다시 말하면 무궁화 6호 같은 게 이런 정지궤도 위성이죠.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그런 위성이에요. 왜 그래요? 항상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여기 그 궤도에 대한 거 또 슬슬 머릿속에서 사라져가면 원격 탐측 부분을 꼭 넘겨서 이 궤도와 궤도 높이, 그 다음에 궤도의 구성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꼭 체크해두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지 위성이 보이는 중국과 중국 주변의 국지적인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도 1 시스템의 서비스 지역이 동경 70에서 140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북위 5도에서 55도까지 중국을 완전히 포함하고 그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지역이 커버리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우리나라의 중심 경도와 중심 위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중심 경도는 동경 127도입니다. 그쵸? 그리고 중심 위도는 북위 38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 언저리에서 시작해서 131도 언저리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북위 33도 언저리에서 시작해서 북한까지 포함할 때 43도 언저리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요 베이도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네요. 요것도 한번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급할 때 이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실험 시스템인 배도 1 시스템에 속하는 위성들은 어떤 게 있나요? 먼저 2000년 10월 31일에 올라간 로켓이 있네요. 배도 1A라는 위성입니다. 그리고 요 위성은 롱마치, 즉 장정 3A호에 의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궤도는 정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위성이고 동경 59도 상공에 항상 떠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현재 궤도를 이탈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위성은 2000년 12월 21일 같은 해 2달 만에 올라가네요. 이름이 배도 1B라는 위성이고요. 역시 장정 로켓에 의해 올라갑니다. 궤도는 역시 정지궤도 위성, 그리고 동경 80도 위치에 머물러 있는 위성입니다. 역시 현재 궤도를 이탈했고요. 자, 그리고 3년 뒤인 2003년 5월 달에 배도 1C가 올라가죠. 역시 장정 로켓, 참 대단한 로켓입니다. 그리고 역시 정지궤도 위성이고 동경 110.5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위성입니다. 현재 사용이 가능한 위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배도 시스템을 완성한 위성이 2007년에 올라갔죠. 2월 3일에 배도 1D 위성입니다. 그리고 역시 로켓은 장정 로켓, 롱마치고요. 현재 궤도를 이탈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참 초창기에 보면 중국도 실패를 많이 해요. 이러면서 점점 기술력이 쌓아지는 거죠. 이제 이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초창기에 중국 전자제품들 미국 시장에서 엉망이었어요. 작동은 하죠. 근데 1년, 2년을 못 넘겨요. 물론 값은 엄청 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샀던 이유는 값싸게 샀다가 1, 2년 쓰고 버리려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모방을 자꾸 하다가 10년 이상 지나니까 제품의 완성도가 좋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제값을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제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도 1 시스템 이후에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배도 1은 국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죠. 자, 이 배도 2는 다른 말로 컴파스 시스템은 글로벌 시스템,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위성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컴파스 시스템은 과거의 배도 1 시스템의 확장형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걸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하는 위성들로 구성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35개의 위성으로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감싸는 구성을 갖습니다.
5개의 정지 궤도 위성과 나머지 30개의 위성으로 궤도를 형성하는데, 이 5개의 정지 궤도는 과거 베이도 1 시스템을 보강 지원해서 구축을 하고요. 나머지 30개의 위성은 27개는 중궤도에 배치하고 또 3개는 지구 동기 궤도로 구성하는 그러한 궤도를 합성으로 형성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가 모두 같은 고도에서 궤도를 갖고 돌아다니는 위성으로 구성된 거에 반해서 얘들은 복합 궤도를 갖는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디어가 참 독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컴파스 시스템은 무료 서비스도 있고 유료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위성항법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인데, 이 무료 서비스는 아무나 쓰는 거죠. 우리 갈릴레오에서 사용하는 오픈 서비스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10m의 평면 위치 정확도, 그 다음에 10나노세컨드의 동기와 시각을 갖고요. 0.2m의 속도로 관측 신호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유료 서비스는 군대와 같이 인가된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거고, 무료 서비스보다 정확한 10cm 정도 오차를 갖는 정확도로 위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거의 이 컴파스 시스템이 GPS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확도로 이러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중국도. 자, 여기에 이제 컴파스 시스템의 위성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2007년부터 쏘아 올리기 시작하죠. 4월 13일 컴파스 M1이 올라갑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M은 Medium Earth Orbit, 즉 중궤도 위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로켓은 역시 장정 3A호에 의해서 올라갔고요. Long March라 그랬죠. 궤도는 여기 중궤도 위성 21,500km 높이에서 지구를 도는 궤도 위성이죠. 이 위성은 시험용 위성이었고요. 그리고 2009년 4월 14일 날 올라가는 컴파스 G2 위성이 있습니다. G2 그럼 뭐예요? Geostationary Orbit을 갖는 위성, 즉 다른 말하면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역시 Long March, 장정 로켓, 장정 3C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궤도를 이탈해서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1월 달에 올리는 컴파스 G1이 있죠. 요거는 G1이니까 역시 정지궤도 위성으로 장정 3C에 의해서 올라가고, 정지궤도 위성이니까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위성일 거고, 요 위치는 동경 144.5도에 자리 잡고 있는 위성이에요. 현재 사용이 가능한 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 6월 2일 날 또 올라가죠. 컴파스 G3, 역시 정지궤도 위성. 요것도 LM3C라는 장정 로켓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역시 위치는 어디에 정지해 있어요? 동경 84.0도에 위치해 있고 현재 사용 중인 위성입니다. 또 2010년 8월 달이죠. 이번에는 컴파스 IGS-O1이 올라갑니다. 요 IGS-O는 뭐예요? 장타원 궤도입니다. 바로 이 뒤에 HEO라고 써있죠. High Elliptical Orbit, 장타원을 갖는 위성인데 고도 36,000km에서 돌고 있는 그러한 장타원 위성이고 현재 사용이 가능한 위성이고요. 또 2010년 11월이네요. 11월 1일 컴파스 G4가 올라갑니다. 역시 정지궤도네요. 장정 로켓에 의해 올라가고 어디에 정지해 있어요? 동경 160도에 정지해 있는 그런 정지 위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이 가능한 위성이고요. 자, 또 2010년 12월 18일에 컴파스 IGS-O2가 올라가죠. 요것도 역시 진수 로켓이 뭐예요? 장정 3A호입니다. 그리고 요 IGS-O에서 알 수 있듯이 장타원 궤도 역시 36,000km 상공에서 돌고 있는 그러한 장타원 궤도 위성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성이고요.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1년 4월 달부터 또 위성은 쏘아지기 시작합니다. 컴파스 IGS-O3, 그리고 요거 장정 로켓에 올렸고 요것도 장타원 궤도 위성이죠. 36,000km 고도에서 돌고 있는,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또 2011년 7월에 또 올라갑니다. 컴파스 IGS-O4 역시 장정 로켓,
그 다음에 장타원 궤도 현재 사용 중. 그리고 2011년 12월 2일 날 또 같은 종류의 위성이 올라가죠. 컴파스 IGS-O5 역시 장정 로켓, 그 다음에 장타원 궤도 현재 사용 중이네요. 자, 또 해가 바뀌어요. 2012년에도 위성 많이 올립니다. 2월 24일부터 쏩니다. 컴파스 G5. 예, G 시리즈 위성이 간만에 나왔어요. 요건 뭐였죠? 정지궤도 위성이었습니다. 장정 3C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멈춰 있는 위성인가요? 예, 동경 60도 부근에 멈춰 있는 위성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위성. 그 다음에 12년 4월 29일 날 이번엔 위성 2개를 한꺼번에 올립니다. 중궤도 위성이죠. M3, M4. 그래서 역시 장정 로켓 3B라는 로켓에 의해 올리고요. 궤도는 21,460에서 21,595, 약간 타원인가 봐요. 예, 그 두 개의 거리를 갖는 그러한 중궤도를 갖는 위성입니다. 현재 두 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2012년 9월 18일 날 또 비슷한 종류의 시스템의 위성을 올립니다. 요게 컴파스 M5, M6예요. 역시 장정 로켓 3B에 의해서 올라가고요. 21,528km를 갖는 중궤도를 갖습니다. 이 위성 두 개 모두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5일 컴파스 G6, 오래간만에 지오스테이셔너리, 즉 정지궤도 위성이 올라가네요. 예, 역시 롱 마치 3C라는 장정 로켓에 의해 올리고요. 이 정지 위성의 위치는 동경 79.8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초창기에 우리 배도 1 시스템의 위성들이 못 쓰게 된 위성이 많았어요. 실패한 위성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초기의 컴파스 시스템의 위성도 시험용이라든지 아니면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올수록 어때요? 이제 위성의 성공률이 점점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궤도가 채워지면 정확한 3차원 위치 결정하는 것이 이 컴파스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컴파스 시스템의 궤도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궤도가 있다는 그런 복합적인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컴파스 시스템의 궤도는 앞에서 말했던 GPS와 글로나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와는 좀 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중국 부근의 인근 국가에만 집중적으로 신호를 줄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과, 그 다음에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처럼 중궤도 위성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위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장타원 궤도는 여기 빠져 있는데 그 외에 장타원 궤도가 또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궤도를 갖는 35개의 위성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다양하고 정확하게 3차원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성항법 시스템, 즉 GNSS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앞에서 금방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 현재 장타원 궤도는 빠졌습니다. 그건 뒤에서 뒷슬라이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요게 이제 그 궤도를 조금 더 세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적도 방향에서 본 궤도를 보면요. 요 지금 녹색은 배도 M1 궤도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이 흰색이 배도 1의 궤도입니다. 즉 처음에 올렸던 정지궤도 위성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장타원 궤도가 이번엔 보이네요. 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극방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궤도로 베이도 시스템의 위성들이
또는 컴파스 시스템의 위성들이 지구를 돌아다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 하얀색이 궤도 1 초창기에 올렸던 정지 궤도 위성들이고, 그 다음에 이 녹색이 M1 즉 중궤도 위성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장타원 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궤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컴파스 시스템의 위성의 배열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컴파스 위성의 신호하고 위성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컴파스 위성의 신호입니다. 이 컴파스 위성 신호는 4개의 주파수대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위성 신호는 각각 E1, E2, E5B, E6 요 4개의 주파수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E1과 E2 주파수대는 갈릴레오에서 사용하려는 주파수, 즉 Public Regulated Service, 즉 PRS 공공규제 서비스죠. 여기 신호 주파수대와 간섭을 합니다.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즉 국제전기통신연합인데, 여기서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는 그걸 먼저 선점한 특정 국가가 기득권을 갖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EU의 갈릴레오가 E1, E2, E5B, E6 요걸 사용하기 전에 컴파스에서 먼저 E1과 E2 주파수를 선점해버리면 유럽연합에서는 요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컴파스 시스템에서 요 주파수대를 먼저 잡고 나서 방송을 시작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칙이죠. 지금 이 그림이 GPS와 갈릴레오 그리고 컴파스 위성의 주파수대를 한꺼번에 다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GPS가 여기 L2 1227.60MHz죠. 그 다음에 L1 여기 1575.42MHz입니다. 요 두 군데의 GPS 주파수가 현재 형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원래 계획 주파수는 여기 E5A 중심 주파수가 1176.45MHz, 그 다음에 여기 E5B 여기 중심 주파수는 1207.14MHz 여기하고, 그 다음에 E6 요거죠. 예, 여기 중심 주파수가 1278.75MHz, 그 다음에 E2에 1561.098MHz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컴파스가 지금 여기 끼어들죠. 예, E5B 여기하고, 그 다음에 E6 여기도 끼어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E2와 E1 요 자리도 컴파스가 끼어들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면 갈릴레오는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요런 주파수대의 간섭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은 각국의 그 위성 신호를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컴파스 M1의 위성 신호를 한번 볼까요? 예, 이 컴파스 M1 위성은 2007년 4월 14일에 발사된 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성의 목적은 이 컴파스 시스템의 신호를 테스트하고 주파수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실험적인 위성이었죠. 고도 21,150km에서 원에 가까운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경사각은 적도에 대해서 55.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컴파스 M1 위성은요, E2, E5B, E6 요 세 가지 주파수대의 신호를 송출하게 되는데, 각각의 주파수는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두 개의 하위 신호 I와 Q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I 신호는 보다 짧은 코드로 개방 서비스에 할당될 예정이고, Q 신호는 훨씬 긴 코드로 구성하고 또 간섭에 강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건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컴파스 위성의 신호 서비스는 2011년 12월 시험 단계에서부터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27일부터 중국과 중국 주변 지역에 항법, 그 다음에 시각 데이터의 무료 전송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 컴파스 위성을 포함한 항법 장치는
25m 이내의 위치 정확도 신호를 전송하기 시작했고요. 향후에 다른 위성들이 함께 신호를 방송하기 시작하면 이 컴파스 위성에 따른 신호 정확도는 더욱 향상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파스 위성들이 발사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일반 사용자도 0.2m/s 정도의 속도에서 10m 내의 위치 정확도로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이 컴파스 시스템은 0.02 나노세컨드에 이르는 시각 동기화 신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이 컴파스 위성이 그렇게 정확할까, 사용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2010년, 11년, 12년에 엄청나게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그러한 의심들을 한꺼번에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지금은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리고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아직 갈릴레오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거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거의 정확도나 이런 서비스 면에서 손색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현재 GNSS의 구도를 또 한번 확 뒤집어 놓은 그러한 어떤 GNSS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그 GNSS를 시작하면서 GPS에 대한 얘기도 다뤄봤고요.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컴파스 위성까지 다뤄봤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학부에서는 조금 깊은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부에서 GPS 또는 GNSS를 다루는 과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외 일반적인 측량을 다루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아마 이렇게 심도 깊은 얘기까지 기사시험에 출제되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챙겨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서술을 해나갈 때 이러한 베이스들을 정확히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답안지 서술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서술할 게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답안지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어서 꼭 수치나 이런 걸 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듣고 또 학습하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착 몸에 배게 해놓으면 나중에 기술사 시험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 다음 바로 나오는 각각 GNSS 위성 시스템들의 비교, 요거는 꼭 챙겨두세요. 무척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에서 아마 기술고시도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개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씩 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서 간략하게 모든 4개의 시스템을 통합해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